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네, 요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썰 난방템. 오늘은 커피 대신 썰 한 잔. 그리고 현실보다 따뜻한 농담 한 숟갈. 저희 신지동설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신지동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성동구청장이 직접 설득하겠다며 개입했고요. 결국 점주가 일주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혐오를 멈춘 훈훈한 사례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님, 대체 점주가 이렇게 공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어떤 이제 중국 손님들에 대한 어떤 과거의 경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일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시원하게 뱉어야지. 아니 중국 사람 너무 엄청 시끄럽잖아요. 카페 장사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과거에 중국인 분들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남대학교에다가 홍콩 시위에 연대한다는 어떤 거를 이제 내세우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제 대작을 붙였는데 공산당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버리고 칼로 이제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경계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좀 멋있진 않다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게 뭔가 범죄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행정 측에서 이렇게까지 나서가지고 직접 이렇게 나선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 사실은. 네, 그럼 다음 이슈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시의원이 본인의 딸의 돌을 축복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 등에게 보내 논란입니다. 김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서임석 광주시의원이고요. 민주당 수석입니다. 이분이 이제 뜬금없이 단체 문자를 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공무원들이나 남구청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문자를 받았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돌이 됐는데 돌잔치는 하지 않지만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와 결부해가지고 이런 타이밍에 이런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이슈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사실은. 왜냐면 심지어 보통 사람이면 최민희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려고 하더라도 안 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소수의 그 몇몇 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강한 게 이제 인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뭐 하게 되면 최민희, 서임석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또 남구의 한 구의원님도 출판 기념회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어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현재 남구 의원이고요. 3선입니다. 그래서 3번 당선돼서 이제 내년까지 12년간 이제 재직하시는 분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인의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남구 전역에다 현수막을 거신 거예요. 어떤 분께서 운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남구청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한 거죠.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의원에게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 개인정보 유출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정작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니까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우리들은 개인정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서로 이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현수막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가서 철거하면 되는 일인데 철거 안 하고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알려준다는 자체가 좀 법적으로 뭐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는 사실은 유출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그 관계자가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벌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유출을 원하고 활용한 이 구의원이 벌을 받아야 되나요? 둘 다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뇌물죄가 준 사람도 받고 받은 사람도 받은 것처럼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문제고, 만약에 자의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당연히 의원이 원했겠죠. 요청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다 권력 남용하고 뭐 다 포함되죠. 네, 잠시 후 우리 신지동설에서 만나는 사람, 광주 출신 내과 의사이자 전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박은식
전 비대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가 딱딱하게 느껴질 땐 신! 지, 동, 썰. 네, 오늘 신지동설의 게스트는 좀 독특합니다. 의사이신데요. 광주에서 보수를 외치고 낙선 후에 다시 진료실로 돌아온 사람. 의사이자 전 위원이신 그리고 지금은 사람 박은식으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박은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석 변호사님께서 초청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임지석 변호사님은 워낙에 저랑 친하게 지냈었고 제가 선거에 나갔을 때도 후원회장까지도 맡아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워낙에 편한 자리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아니 오늘 변호사에서 회장으로 이렇게 좀 승극을 하셨는데 그런 밸런스 게임 한번 나가겠습니다. 두 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정준호 의원님과 박은식 위원님.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신지동설 그렇게 안 봤는데 야네. 아유 밸런스 게임 바로 대답하셔야죠. 아 당연히 이제 박인식 위원인데 이것도 방송 나가면 준호 형이 엄청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줄 몰랐다. 우리 같이 로펌도 만들고. 어쨌든 박은식 위원님을 고르셨으니까 네네. 정준호 의원님은 이제 빠져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으신 거니까. 조졌네.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님은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오셨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셨고요. 세브란스 병원, 해민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등에서 소화기 내과 전임의 그리고 내과 전문의 등으로 활동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군의관으로 이제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활동하셨고 군 복무를 마치셨고요. 이후에는 여러 언론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고 호남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호남 대안포럼에서 공동 대표로 활동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광주시가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율성 이제 기념 활동이나 기념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을 하셨고요. 이후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아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광주 동남을 지역구 출마를 하셨고요. 기재부의차관 출신의 안도골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셨지만 첫 지역구 출마였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름을 걸고 광주에서 나왔지만 8.62%라는 상당한 득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주에서 어떤 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의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의사에서 네. 정치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건지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성장을 하기까지 당연히 민주당이 내세웠던 아젠다들과 이념적인 그런 주장들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기생충을 퇴치하는데 박정희의 어떤 새마을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차관을 얻어와서 기생충을 퇴치하는 과정에서의 그의 업적 같은 것들을 그리고 이런 거를 토대로 인식들이 깨지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깨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의 이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향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광주에 계신데 보수 진영을 지지하시면서 좀 겪으셨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욕을 많이 먹었고요. 욕을 많이 먹었고 가족들의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는 뭐 직장은 서울에서 잡았었습니다만은 이제 활동 본거지를 여기로 옮겨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낙선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워낙에 빨간 국민의힘 이름이 너무 세게 묻어버린 그런 상태이고 저는 내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를 직접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직이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취직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2024년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상 당선 보장 티켓이었죠. 그걸 거절하고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나섰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근데 사실 그런 좋은 제안들이
실제로 끝까지 이어지는지는 끝까지 봐야 되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재영입위원하고 비대위원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뭐 해주긴 하셨지만은 그게 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보수 정당이 이기려면은 누군가는 이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보수에도 노무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치 지형이 너무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 보수의 가치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광주에서도 패배가 두려워서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후원 회장이 우리 아, 그렇죠. 변호사님이셨던.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영광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걸 넘어서 그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뭐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사실 국민의힘 미래가 없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총대 메고 앞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몸빵을 해줘야지.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뒤에서 이게 빨대 깔고 빨아먹겠다 뭐 이런 거냐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서 왔더라면은 훨씬 더 심도 깊고 밀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민원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10%도 안 나오는 지역에서 활동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도 잘 이제 큰 플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먼저 희생을 한 사람에게 나중에 배려를 해주고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그 광주에 하늘 팔아 이득을 보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그게 직접적으로 누군지, 누굴 타겟팅한 건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적인 프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5.18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주 정신을 계속해서 내세우는데 정작 민주당 우위의 시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광주 전남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금 광주 전남 전북이 지자체의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꼴찌고 청년의 유출 수는 1위고요. 굉장히 어떤 지방 경제가 어떻게 보면 폭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광주 전남은 특히 더 심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만 하고 권한이 주어졌으면 잘 해내야죠. 40년 동안 우리 광주 전남의 경제는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런데 제가 이제 위원님에 대해서 찾아보면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네네. 그중 하나가 또 이제 아이유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1.23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아이유가 이제 탄핵 찬성 집회 측에다가 약간 이제 뭐 네네. 커피를 산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좀 네. 이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망스럽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 성향을 약간 인증하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 연예인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보낸다든가 뭐 따뜻한 어묵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냥 팬으로서 정치 성향은 드러내지 않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쓴 거였고, 아이유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좀 그냥 안타깝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보수 정당이 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반성하게 돼서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네. 신지동설의 핵심 코너입니다. 밸런스 이슈. 귀여운 컨셉이라. 네. 처음에 누가 귀여운 컨셉을 준 거지? 스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스스로 이제. 네. 이제 헷갈려가지고. 환자 10명에게 정치 설득하기, 정치인 10명에게 건강검진 시키기. 후자입니다. 정치인 10명에게 건강검진 시키는 게 쉽습니다. 전 친한 정치인들이 많아서요.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더 쉽고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에게 정말 정치 영역을 벗어나 환자에게 정치 얘기를 한다? 이거는 좀 실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광주에서 욕먹기, 서울에서 무시당하기. 어려워. 저 서울에서 무시 안 당하는데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네, 네. 게임. 광주에서 욕먹기. 네.
그게 좀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거. 네. 비례대표 당선되기 대 광주 낙선후 레전드 짤 생성.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힘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네. 낙선을 또 경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 100만, 진료 후기 평점 5.0. 그래서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막. 일단 저는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먼저 찍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 병원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월급쟁이 의사이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온다고 해서. 정치적 역량의 폭발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수익의 폭증. 저는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 첫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요? 저는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돈은 글쎄요. 와, 가진 자의 여유인가. 그렇죠. 의사들이 아니요, 돈을 많이 저는- 법니다. 아니요. 저는 먹고 그렇지 살만하죠.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호사는 돈이-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혀 다시 정치에 도전할 생각 있으십니까? 있기는 하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자문만 하는 걸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가족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의 의지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목숨을 내놓지 않을 거면은 거의 시작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투신을 할지 그냥 가족을 건사하는 그런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지 지금도 고민 중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치인 박은식과 인간 박은식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로 사람을 살리고 정치로 사회를 바꾸려 했던 남자. 진심으로 말할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지동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